격동의 세계에서 말 한마디는 1000번의 행동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을 열면 전 세계는 숨죽입니다. 말뿐인 경고가 아닙니다. 그는 대체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가는 걸까요? 최근 강력한 함대가 조용히 중동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새로운 갈등의 시작, 아무도 원치 않는 제5차 중동전쟁의 서막일까요?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무력 시위인지 아니면 전면적인 충돌을 위한 준비 태세인지 심각하게 분석해야 할 시점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세계가 면밀히 주시하는 구체적인 군사적 움직임이 뒤따랐습니다. 그가 군사 옵션을 언급하자마자 미 해군 최강 전력이 중동으로 긴급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전례 없는 무력 과시이자 이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과연 이 메시지는 단순한 억지력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대규모 군사 작전의 서막을 알리는 단계일까요? 현재 중동 정세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와 전략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작은 불씨 하나로도 언제든 큰 불길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불안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5차 중동전쟁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일까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현재의 긴장 고조는 단순한 설전을 넘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양측의 최근 움직임은 전례 없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경한 발언부터 군사력 전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호는 직접적인 대결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중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 지구적인 위협입니다. 과연 외교적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현재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군사 옵션 발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 용어는 단순히 무심코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선제 타격 가능성이나 타협 불가능한 강경 조치를 암시하는 광범위한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발언을 내놓은 시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강력함과 결단력을 보여주기 위한 선거 전략의 일환일까요? 아니면 워싱턴이 군사행동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신호일까요?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중동 정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이란 관련 과거 발언들을 되짚어보면 명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극도로 강경한 언사를 사용한 뒤 군사적 또는 경제적 압박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최대 압박 전술의 일환입니다. 목표는 직접적인 충돌 없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박과 확전 사이의 경계는 매우 미묘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상황을 원치 않는 대결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트럼프는 얼마나 높은 수위까지 확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2단계로 넘어가 미 항모전단 CSG의 파괴적인 전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 한 척이 아닙니다. 바다 위를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떠다니는 군사기지입니다. 통상적인 항모전단은 핵추진 항공모함 한 척을 중심으로 다수의 순양함, 구축함, 공격용 잠수함, 그리고 수십 대의 최첨단 전투기로 구성됩니다. 그 총 전력은 어떤 전쟁의 판도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이며 원거리 정밀 공격을 수행하고 광대한 공해와 영공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힘은 최강의 억지력이 되기도 하지만 일단 전개되면 그 위력은 가히 공포스러운 수준입니다. 이 항모전단이 중동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압박인 셈이죠. CSG 전단에서 구축함과 순양함은 첨단 이지스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항공모함을 공중 및 해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이용한 정밀 타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군은 지상 병력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적국의 전략적 목표물을 깊숙이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방어력과 유연한 공격 능력은 함대를 진정한 해상 이동 요새로 만듭니다. 이들의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극대화합니다. CSG에 잘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는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의 존재입니다. 이들은 해저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며 적 함정을 추적하고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며 어뢰나 순항미사일로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스텔스 능력은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조성하여 적이 항상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도록 강요합니다. 수중에서 장기간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은 이들을 무서운 사냥꾼으로 만들며
함대의 포괄적인 군사 능력 그림을 완성합니다. 어떤 항모전단이든 그 핵심은 전투기 편대입니다. 수십 대의 FA-18 슈퍼 호넷, F-35C 라이트닝 아이우, 전자전기, 그리고 다양한 헬리콥터들은 절대적인 제공권을 보장합니다. 이들은 장거리 공격, 지상군 지원, 정찰, 그리고 적의 방공망 제압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지속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군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강력하고 유연한 공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없어서는 안 될 억제 및 공격 수단이며 군사작전의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항모전단을 중동에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전함들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전략적 선언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즉각적으로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을 바꾸며 동맹국과 적국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미국이 어떤 분쟁 지역에도 군사력을 투사하고 중요한 해상 운송로를 보호하며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초강대국의 군사 개입 능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러한 전개는 외교적 협상에서도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비대칭 전략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란은 항모전단과 정면 대결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체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소형 선박함대, 미니 잠수함, 해안에 배치된 대함 미사일, 그리고 영내 대리 세력 네트워크가 그것입니다. 이란의 목표는 미국의 전쟁 비용을 충분히 증가시켜 워싱턴이 제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 거인과 해상 게릴라 전술 간의 대결입니다. 이란은 또한 사이버 공격이나 드론 공격을 통해서도 비대칭 전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병목 지점 중 하나입니다. 매일 전 세계 석유의 20% 이상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이 해협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방해라도 세계 에너지 시장과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란은 공격을 받을 경우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했으며 이는 대결에서 양날의 칼로 작용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보 유지는 강대국들의 최우선 과제이며 동시에 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이 좁은 수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이제 제3단계로 넘어가 이란의 대응 능력과 자위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란은 항공모함 함대는 없지만 미사일 능력과 비대칭 전력을 기반으로 한 다층적인 방어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정면 대결에서 미국을 격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격이라도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할 만큼 충분한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전력은 영내 미국 및 동맹국 기지, 그리고 주요 해상 운송로에 대한 주요 위협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제재 속에서도 이러한 능력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중동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이며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 범위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군사기지, 석유 및 가스시설, 또는 주요 도시 중심부를 정밀하게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이란이 영내 어떤 적국에게도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어떠한 군사행동도 그 결과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미사일들은 지상 배치뿐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발사될 수 있어 탐지 및 파괴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란 혁명수 비대, ERGC, 해군은 다수의 고속 소형 선박과 공격정을 운용합니다. 이 선박들은 페르시아만과 같은 좁은 해역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떼지어 공격하는 전술로 대형 전함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대함미사일, 어뢰, 그리고 해상기뢰로 무장한 이 소형 선박들은 해상교통과 미군 함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것이 이란 비대칭 해군 전략의 핵심이며 페르시아만을 모든 외국 군사활동의 위험한 지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민첩성과 수적 우위는 예상치 못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고속정과 더불어 이란은 미니 잠수함 함대도 개발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작지만 대형 잠수함이 접근하기 어려운 페르시아만의 얕은 해역에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찰, 기뢰, 부설, 그리고 기습, 어뢰, 공격 임무에 사용됩니다. 스텔스 능력과 연안 작전 능력은 이들을 특히 해상 운송로를 방해하거나 해안 목표물을 기습 공격하는 데 상당한 잠재적 위협으로 만듭니다. 이는 이란의 다층 방어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경계심을 요구하는 요소입니다. 이란은 무인 항공기 드론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란의 드론은 정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 및 해상 목표물에 대한 정밀 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방공 시스템을 우회하여 군사 시설과 석유 인프라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자폭 드론의 군집 공격 능력 또한 우려되는 전술입니다. 저렴하지만 고효율적인 드론 기술은 현대전의 판도를 크게 바꾸어 놓았고, 이란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같은 첨단 군사 강국에게도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 과제입니다. 물리적인 위협 외에도 이란은 상당한 사이버 작전 능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들은 미국과 동맹국의 중요 인프라, 금융 시스템, 그리고 군사 네트워크를 포함한 여러 목표물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사이버 전쟁은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 없이도 심각한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비대칭 공격 형태입니다. 이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란과의 어떠한 대결에서도 특히 경계해야 할 측면입니다. 디지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란으로부터의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비록 미 해군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서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겠지만 일시적인 봉쇄나 기뢰 부설은 전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시 유가를 폭등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마비시키며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란은 이를 최후의 카드이자 어떤 공격에도 보복하고 국제사회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항상 존재하며 이란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매우 신중한 고려를 요구합니다. 이는 세계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란의 진정한 힘은 정규군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에 걸친 대리 세력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와 시리아의 민병대, 예멘의 후티 반군에 이르기까지 이란은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저항의 축을 구축했습니다. 이 세력들은 이란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겨냥한 공격을 수행하고 국지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란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반발 없이도 상대를 압박하고 약화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들 대리 세력에 대한 대응은 큰 도전 과제이며 분쟁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중동에서의 어떤 분쟁도 단순히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지역에 복잡한 행위자와 동맹국 네트워크가 얽혀 있으며 각자 고유한 이익과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4단계에서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걸프 국가들, 튀르키예,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이들의 개입 또는 방관은 분쟁을 억제하거나 통제 불능으로 확대시키는 등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크고 작은 여러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지정학적 바둑판과 같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한데 얽혀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대규모 분쟁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국가일 것입니다. 이란이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같은 단체들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여러 전선에서 공격받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떠한 확전도 이스라엘과 이란 대리 세력 간의 대규모 대결을 촉발하여 지역 전체를 폭력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는 중동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으며 그들은 군사 개입을 의미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저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복잡성을 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협력회의, GCC 소속 걸프 국가들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영내 경쟁국으로서 그들은 테헤란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데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안보와 중요한 석유시설 보호를 위해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쟁도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란에 대한 강경책을 강력히 지지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재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중동의 복잡한 동맹관계 속에서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튀르키예도 간과할 수 없는 행위자입니다. 앙카라는 미국과 이란 모두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자체적인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분쟁은 튀르키예가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경을 넘어 불안정이 확산될 위험도 내포합니다. 튀르키예의 결정은 나토와 서방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황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러시아 또한 시리아 내 군사 주둔과 이란과의 관계를 통해 중동의 중요한 행위자입니다. 모스크바는 지역 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대규모 분쟁은 러시아가 입지를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원치 않는 대결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란의 지원을 제공하여 전략적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어떤 시나리오를 고려하든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중동의 역학관계를 크게 바꿀 잠재력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으로서 중동에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1대1로 프로젝트 또한 이 지역을 관통하는 여러 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분쟁은 중국의 에너지 공급원과 무역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광범위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베이징은 자제를 촉구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지만 경제적 수단이나 심지어 간접적인 군사적 조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은 비록 은밀하더라도 매우 중요하며 그들의 결정은 국제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라크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끼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인 동시에 특히 친이란 민병대 그룹을 통해 이란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대규모 분쟁은 이라크를 대리 전쟁터로 만들 수 있으며 그들이 어렵게 이룬 평화와 안정의 결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도 자국의 주권과 국민들을 폭력의 소용돌이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상황이며 이라크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외에도 아랍 국가들 간의 내부 동맹과 분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국가는 이란에 맞서 미국과 동맹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중립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테헤란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떤 집단적 대응에도 복잡한 배경을 조성합니다. 불안정한 동맹은 전쟁의 압력 아래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으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매우 숙련된 외교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중동은 오랜 역사와 종교적, 민족적 갈등으로 얽힌 복잡한 지역입니다. 중동에서의 대규모 분쟁은 단순히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제5단계, 경제 및 글로벌 영향, 즉 피할 수 없는 금융 충격을 야기할 것입니다. 중동은 세계 에너지의 심장부이며 이곳에 어떠한 방해라도 광범위한 금융 쓰나미를 일으킬 것입니다. 유가는 폭등하고 글로벌 증시는 요동치며 국제 공급망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글로벌 경제 침체가 될 것이며 대국에서 신흥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타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원유 가격은 위기를 반영하는 가장 빠르고 명확한 지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중동은 중요한 석유 및 천연가스 공급원이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생산 또는 운송의 어떠한 방해라도 에너지 가격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등시킬 것입니다. 이는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운송 및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글로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입니다.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는 사회 및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의 난방비와 주유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중동을 지나는 해상 운송로는 국제 무역의 동맥입니다. 분쟁, 봉쇄 또는 공격으로 인한 모든 방해는 전자 부품부터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상품 운송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킬 것입니다. 공장들은 원자재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이는 상품 부족과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대량 실업과 경제 침체를 유발하며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팬데믹으로 불안정해진 공급망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떠한 확전 징후에도 격렬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주식시장과 통화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금과 국채는 안전 자산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공황 상태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막대한 압력에 직면하겠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모든 조치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불안정은 수백만 명의 저축, 연금, 그리고 경제적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취약한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제5차 중동 전쟁의 인도주의적 결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 난민이 되어 인접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민간 인프라는 파괴되고 의료 및 위생 서비스는 붕괴되어 전염병과 기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은 극단주의 단체들이 부상할 여건을 조성하여 평화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목격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이며 인명 및 사회적 비용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대전에서 사이버 공간은 중요한 전장이 될 것입니다. 전력망,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 통신망, 금융 시스템과 같은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광범위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군사적 대응 능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상당한 사이버 전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사이버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매우 높습니다. 그 결과는 예측 불가능하며 현대 사회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낼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 피해 못지않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분쟁은 간접적이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중동의 불안정은 글로벌 이동 제한으로 이어져 관광 및 항공 산업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지역을 기피하게 되어 외국인 투자 흐름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국가의 경제 개발 계획을 방해할 것입니다. 불안감과 공포가 만연하여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이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다면적인 위기이며 단기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제6단계는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 압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쟁의 위험이 커질수록 유엔과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대적인 양측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임박한 충돌을 막을 만큼 충분히 강력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전쟁의 칼날 앞에서 외교의 실패를 목격하게 될까요? 역사의 교훈은 외교가 마지막 희망임을 말해줍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외교적 노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자제, 휴전, 심지어 새로운 제재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들,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분열은 이사회의 효과적인 행동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거부권은 합의에 도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저지할 수 있으며 회의는 전쟁 상황이 외부에서 고조되는 동안 무의미한 논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유엔의 역할은 상징적이지만 실제적인 영향력은 강대국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중동과 밀접한 경제적, 지리적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연합은 종종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원조 패키지를 제공하고 대화를 촉진하며 이란 핵협정, JCPOA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분열과 통일된 외교 정책의 부재는 EU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목소리는 특히 중동 불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들이 자제를 촉구하고 위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합니다. 유럽의 경제적 영향력은 상당하며 이는 그들의 외교적 입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공개회의 외의 뒷채널 외교는 긴장 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사나 제3자가 수행하는 비공개 협상은 대중의 압력 없이 민감한 논의를 진행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러한 조용한 외교 채널을 통해 많은 위기가 해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이 성공하려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신뢰와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밑 외교가 때로는 전면적인 대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 제재는 이란에 압력을 가하는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목표는 테헤란의 핵 및 지역적 행태를 경제적으로 약화시켜 변화시키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재의 효과는 종종 양날의 칼입니다. 이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정부에 대한 반발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정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더욱 강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재의 효과와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상황 악화를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재가 외교적 해결책을 위한 발판이 될지 아니면 더 큰 갈등을 유발할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글로벌 여론과 평화운동 또한 정부의 대응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면 반전 시위와 비정부 기구들의 평화 촉구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정보와 선전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실을 분별하고 대중을 설득하는 것은 도전입니다. 과연 국민의 목소리가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을 넘어서 평화의 길을 촉진할 만큼 충분히 강할까요? 그것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의 비극적 역사를 고려할 때 평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쟁에서든 국제법은 때로는 무시되더라도 항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쟁 규칙, 민간인 보호, 그리고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이 언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관할권과 집행 능력은 특히 강대국들이 개입할 때 종종 제한됩니다. 국제법 준수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전쟁의 열기 속에서 정의의 목소리는 묻힐 수 있습니다. 과연 관련 당사자들이 이러한 규칙을 존중할까요? 역사는 국제법이 강력한 국가들의 이해관계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7단계, 중동을 제5차 중동전쟁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확전 시나리오와 촉발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불안정한 이 지역에는 수많은 핫스팟이 존재하며 작은 사건,
한 번의 오판 또는 잘못된 계산이 순식간에 전면적인 충돌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촉발 요인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누가 벼랑 끝으로 향하는 길을 피할 만큼 현명할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촉발 요인 중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사건입니다. 우발적인 충돌, 한쪽의 유조선 또는 전함에 대한 공격, 또는 길의 부설은 빠르게 대규모 군사적 대결로 확전될 수 있습니다. 분비는 선박 통행량과 미국 및 이란 양측의 밀집된 군사 주둔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 위험은 매우 높습니다. 이곳에서의 어떤 사건도 전쟁 행위로 간주되어 예측 불가능한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극도로 민감한 발화점이며 국제 정세의 안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한 시나리오는 이란의 대리 세력이 영내 미국 및 동맹국의 기지나 이익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이 미군에게 상당한 인명 피해를 입힌다면 워싱턴은 이란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보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긴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리 공격이 두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로 변질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누가 책임이 있고 어떤 수준의 대응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공격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중요 민간 또는 군사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전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공격이 전력망, 교통 시스템 또는 긴급 서비스를 마비시켜 상당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야기한다면 군사적 대응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측 모두 정교한 사이버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충돌을 촉발할 디지털 진주만의 위험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사이버 공격의 출처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보복하는 것은 현대전에서 큰 도전입니다. 사이버 공격은 국경 없는 전쟁이며 그 파급력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위기에서 가장 큰 위험은 오판입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특정 행동의 이점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경한 발언이 군사 행동의 신호로 오해되거나 군사 훈련이 공격 준비로 간주되면 상황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강경하고 누구도 양보하려 하지 않을 때 원치 않는 사건이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은 매우 높습니다. 역사는 비극적인 오해로 시작된 전쟁들로 가득합니다.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양측 중 한쪽의 선제 공격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워싱턴은 선제 공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이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면 영내 미국 및 동맹국 목표물에 대한 선제 공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제 공격은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확전되어 상상할 수 없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선제 공격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라도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위험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도박입니다. 중동은 이미 예멘,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에서 수많은 국지적 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대규모 대결은 도미노 효과를 촉발하여 이 모든 핫스팟을 전면전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대리 세력들은 활동을 강화하고 인접 국가들은 개입하게 되며 이미 오래 지속되어 온 분쟁들은 더욱 격렬해질 것입니다. 지역 분쟁의 확산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 될 것이며 이 지역 전체를 끝없는 화염의 바다로 만들 것입니다. 이는 국지적 갈등을 넘어선 전 지역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양측 모두의 강경책과 유연성 부족은 그들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내몰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아야톨라 하메네이 모두 강경한 언사를 사용하고 양보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부 정치적 압력이 가득한 상황에서 물러서는 것은 약점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 더 강력한 반응을 유발하는 확전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 순환을 깨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자존심과 정치적 생존이 인류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고 확전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제8단계 제5차 중동전쟁의 결과 상상할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국지적 분쟁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전면전이 될 것입니다. 도시들은 폐허가 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며 이 지역은 수십 년 동안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러한 파괴의 정도를 상상하는 것은 전쟁이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 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일 뿐임을 깨닫는 데 필수적입니다.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엄청난 인명 피해입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막대한 손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병원은 과부하되고 의료 시스템은 붕괴되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부족은 보건 위기를 전면적인 재앙으로 만들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운명이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중동은 인류 문명의 요람이자 수많은 귀중한 문화 및 고고학 유산의 본고장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보물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박물관, 고대 유적지, 역사적 건축물들이 파괴되거나 약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복구 불가능하며 인류 역사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지울 것입니다. 이러한 손실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영구적인 손실이며 전쟁의 무차별적인 파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소중한 유산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전쟁과 불안정이 종종 극단주의 단체들의 부상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음을 증명합니다. 중동에서의 대규모 분쟁은 정부를 약화시키고 권력 공백을 만들며 극단주의 이념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테러 단체가 등장하거나 기존 단체들이 더욱 강력해져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새로운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초기 전쟁보다 훨씬 길고 복잡할 것입니다. 이는 폭력과 테러의 끝없는 악순환을 의미하며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중동에서의 대규모 전쟁이 초래할 환경적 결과 또한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유정, 정유 공장, 산업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대규모 화재, 광범위한 공기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상 기름 유출은 연약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것입니다. 화학 무기 또는 열화우라늄 탄의 사용은 여러 세대에 걸쳐 장기적인 환경 및 건강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인도주의적 재앙과 환경 재앙의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전쟁은 자연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에게 끔찍한 유산을 남깁니다. 전쟁의 결과는 거대한 지정학적 재편이 될 것입니다. 국경선이 변경될 수 있고 기존 국가들이 해체될 수 있으며 외부 강대국들의 개입을 유인하는 권력 공백이 발생할 것입니다. 중동 지도는 다시 그려질 수 있으며 잠재되어 있던 민족적, 종교적 갈등이 더욱 격렬하게 분출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안정을 재확립하는 것은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에 걸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무서운 전망입니다. 지역의 오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제 붕괴, 인도주의적 위기, 극단주의의 부상, 지정학적 재편 등 이 모든 결과는 글로벌 경제 대공황과 장기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회복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며 전쟁의 상흔은 수백만 명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이는 전쟁이 치러야 할 대가, 즉 어떤 나라도 진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가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평화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시해야 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비극입니다. 끔찍한 위험과 결과를 분석한 후 이제 제9단계, 앞으로 나아갈 길 평화의 희망과 글로벌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의 전망이 암울해 보일지라도 인류는 항상 평화의 길을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현명한 리더십, 정치적 의지, 그리고 대결보다 대화를 우선시하려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약속을 요구합니다.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재앙을 피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보호할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쉽지 않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시작됩니다. 당사자들은 차이점을 제쳐두고 공통점을 찾으며 지역 안정과 글로벌 평화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지도자들의 인내심 용기, 그리고 성견 지명을 요구합니다. 어떤 국가도 이 위기를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공동의 노력, 국제적 협력, 그리고 평화에 대한 진정한 약속을 통해서만 우리는 파괴적인 전쟁을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채널을 통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평화인가? 전쟁인가? 중동과 전 세계의 미래는 지도자들과 국제사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이 중요한 순간에 내려진 결정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차이점을 극복하며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오래된 실수를 반복하고 인류를 새로운 비극으로 몰아넣을까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선택하거나 전쟁의 끔찍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